옛날 어느 산골에 고지식한 젊은이가 살았어요. 젊은이는 산에서 나무를 한 짐에 가지고 내려오다가 길가에 지게를 받쳐놓고 앉아 땀을 닦으며 한숨 돌렸어요. 그때였어요. 사또나리 행차시오! 산모퉁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이는 몸을 벌떡 일으켜 숲속으로 피했지요. 가마의 앞뒤로는 벼슬아치들이 팔을 휘저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숲속에서 사또의 행차를 훔쳐보았지요. 그런데 사또의 행차가 갑자기 멈추지 뭐예요? 그러더니 벼슬아치 한 사람이 젊은이의 나무찜 앞에 와서 호통을 쳤어요. 저리 비켜라!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게를 보고 호령을 하다니? 벼슬아치는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비키지 못할까? 젊은이가 뛰어나가려고 할 때 벼슬아치는 발로 작대기를 걷어차버렸어요. 그 바람에 지게가 쓰러지고 나무집이 언덕 아래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사또의 행차가 지나간 뒤 젊은이는 지게가 있는 언덕 아래로 뛰어갔지요. 나무찜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발로 차서 쓰러뜨린담. 젊은이는 분해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누가 죽었어? 왜 그렇게 통곡을 하오? 높은 나리가 행차하는 것이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길가에 세워둔 지게더러 비키라고 호령하더니 이렇게 발로 차서 쓰러뜨려 놓았습니다. 젊은이는 아까 벌어졌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어요. 그러자 나그네가 이야기하였지요. 벼슬한 사람은 세도가 높아서 그런 일쯤은 예사로 한다네. 자네도 억울하면 벼슬을 하게나. 그래, 나도 벼슬을 하자. 벼슬을 하여 아까 그 못된 벼슬아치를 혼내주자. 젊은이는 지게를 그대로 놓아둔 채 터덜터덜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벼슬을 하는 걸까? 아이고,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군. 젊은이는 나그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어요. 그러고는 나그네가 간 쪽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답니다. 나그네는 걸음을 쉬어가며 높은 고개를 넘고 있었지요. 여보시오! 어르신네! 젊은이는 나그네를 소리쳐 불렀어요. 왜 그러나? 나그네는 지팡이를 짚고 바위 위에 앉아 있었지요. 젊은이는 숨을 몰아쉬면서 그 앞으로 올라갔어요. 저도 벼슬을 하고 싶습니다. 왜? 못된 벼슬아치들을 혼내주려고요. 아주 좋은 생각이로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벼슬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벼슬을 하려면 과거를 보아야지. 과거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과거가 무슨 물건인 줄 아는 모양이지? 그럼 사람입니까? 자네는 과거를 볼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군. 그럼 저는 벼슬을 하지 못한단 말씀입니까? 젊은이가 다그쳐 묻자 나그네는 산 허리에 걸린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벼슬이란 저런 것 같은 걸세. 네? 벼슬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야. 그것을 꼭 잡겠다면 한양에 가서 한 2, 3년 굴러다녀 보게나. 나그네는 이 말을 남겨놓고 고개를 넘어갔어요. 한양에 가서 2, 3년 굴러다녀? 그러면 벼슬을 할 수 있다고? 젊은이는 그 길로 한양으로 올라갔지요. 젊은이는 나그네가 가르쳐준 대로 한양에 닿자마자 길바닥을 굴러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 2, 3년 굴러다니다 보면 벼슬을 하겠지. 고지식한 젊은이는 남들이 흉을 보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저 한 길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지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팔다리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굴러다니시오? 벼슬을 하려고 그럽니다. 뭐? 벼슬을? 젊은이는 낮에 그렇게 굴러다니고 밤에는 움막 속에서 잠을 잤어요. 배가 고프면 밥을 얻어먹었지요. 그 즈음 한양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굴러다니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자네 굴러다니는 사람 보았나? 보았지. 벼슬을 하려고 굴러다닌다던데? 그렇게 한 2, 3년 굴러다니면 꼭 벼슬을 한다더군. 머리가 돌았나봐. 아니야,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정신도 팔다리처럼 아주 멀쩡하더군. 참으로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널리 퍼져나갔지요. 이윽고 이 소문은 대궐에까지 퍼져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벼슬을 하려고 굴러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소문이 정말인고? 임금님이 신하에게 물었어요. 그러옵니다. 신하는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어요. 내 오늘은 거리에 나가서 그 젊은이를 한번 만나보겠노라. 임금님은 변장을 하고 신하들과 함께 거리로 나왔어요. 과연 듣던 대로 한 젊은이가 거리를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그 앞으로 가서 물었지요. 왜 굴러다니요? 벼슬을 하려고 그럽니다. 젊은이는 여전히 이렇게 대답했지요. 임금님은 젊은이를 살펴보며 계속 물어보았어요. 어떤 벼슬이 하고 싶어?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정승 벼슬이 하고 싶어?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정승이라면 나라의 최고 벼슬이요. 그렇게 높은 벼슬도 주면 받겠소?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젊은이는 연방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사또보다 높은 벼슬이라면 아무 것이나 할 생각이었던 거지요. 임금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임금을 할 생각은 없소?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뭐라고 말했소? 젊은이는 변장을 한 임금님을 쏘아보았지요. 임금님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임금을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소이다. 젊은이는 다짜고짜 임금님의 뺨을 후려 갈겼어요. 이 못된 놈! 임금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 것인데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다니! 젊은이는 또 임금님을 때리려고 했지요. 신하들이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뺨을 맞은 임금님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이가 정신이 돌았다고 비웃는데 그게 아니다. 돌아가자. 임금님은 신하들과 함께 대궐로 돌아왔어요. 그 젊은이야말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임금님은 그 젊은이를 대궐로 불러들여 높은 벼슬을 주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났어요. 저것은 사또의 행차가 아닌데 나그네가 길가로 비켜섰지요. 이윽고 행차가 가까이 오더니 나그네 앞에서 멈추었어요. 여봐라, 저 어른을 모셔오너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굴러다니던 젊은이였어요. 니시옵니까? 어르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대로 한양 가서 한 2, 3년 굴러다녔더니 임금님께서 높은 벼슬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어르신 덕분이옵니다. 젊은이는 나그네를 가마에 태우고 관가로 향했어요. 전에 자기 지게를 발로 차버린 벼슬아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지요. 그 사또를 혼내주려고? 나그네가 물었지요. 예, 그러고 나서 벼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벼슬을 해보니까 나무하는 것보다도 훨씬 힘이 듭니다. 그러게 내가 뭐랬소? 벼슬은 뜬구름 같은 것이라고 하지 않더이까? 나무를 하다가 힘들면 벌렁 드러누워 구름을 바라보며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젊은이는 산마루를 바라보았어요. 산마루에는 걸음을 쉬어가는 나그네처럼 구름 한 조각이 걸려 있었답니다.